우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앞쪽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섭취 기준이 5년 주기로 개정이 되는데 최신 개정된 것이 몇 년도? 2020년입니다. 2020년. 자, 거기에 우리가 한국인, 이거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설정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영어로는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Koreans에서 KDRIS 이렇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자,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섭취 기준에 자, 기준치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평균 필요량 EAR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값을 구했느냐? 그러니까 실험에 의해서 구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은 누구였겠느냐? 건강한 한국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 전수조사 아니죠. 샘플로서 했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들 샘플에 대해서 하루 영양소 필요량을 구해왔는데 그 사람들의 영양소 필요량 분포치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뭐 이걸 뭐 나열을 이렇게 할까? 자, 이게 사람 수고 이게 필요량이라고 한다면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중앙에 오는 중앙값이 존재할 거예요. 이 중앙값을 우리가 평균 필요량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절반 사람은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지만은 절반 사람은 필요량 충족을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값으로 구했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에 평균 필요량 구할 때 표준 편차가 구해질 거예요. 항상 데이터가 평균값이든 중앙값이든 뭐 값이 나오고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근데 그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값을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 설정을 했고, 또 충분 섭취량은 양이라는 양을 하나 설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앞쪽에가 우리 이 평균 필요량이나 권장 섭취량을 구하려니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통계 데이터가 부족해, 없어, 못 구해. 그러니까 뭔가 값을 하나 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대상 연구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으로 어떤 양을 하나 설정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나 앞에서 실험했는 실험 연구, 관찰 연구에서 어떤 중앙값이나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 섭취량은 양이라는 값을 하나 구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설정을 하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섭취량이 더 존재를 해요. 상한 섭취량. UL 이렇게 약자로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그 글자 그대로 상한 섭취량 이상을 먹었을 때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먹어도 건강에 큰 영향이 없더라 그러면 굳이 상한 섭취량을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많이 먹었을 때는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자료가 아니면 연구 보고라든지 이런 게 존재할 경우에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는 이 섭취량에 대해 가지고 각 항목이 어떤 항목은 어떤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앞쪽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에너지 섭취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자 에너지 섭취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느냐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가자. 에너지 섭취 기준 설정되어 있는 거 없죠. 그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에너지 필요량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초과 섭취했는 여분의 에너지는 결국에는 뭐로?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뿐입니다.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을 초래합니다. 비만을 초래할 정도로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 하기야 누가 비만하고 싶어서 비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은 여분의 에너지가 몸에 저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비만을 초래함으로 에너지의 권장 섭취량이나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은 대신에 평균 필요량에 해당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제시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EER이라는 약자로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EER입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 그러니까 EER이 뭐냐? 에너지 필요 추정량입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평균 필요량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EER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설정을 해 뒀습니다. 뭐별로, 나이별로, 남자 여자별로 뭐 여러 가지 그룹별로 EER 값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필요 이상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는 것 필요 이상이 몸으로 배출이 될 수 있다면 모르는데 몸에 남아 있다면 결국에는 지방 비만으로 간다. 그 얘기잖아요. 자, 각각 영양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영양 파트에서 공부 다 하신 부분이니까 자, 넘어가고 영양 섭취, 영양 밀도도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 성장과 영양과 성장 자 여기 보시니까 이제 세포 주기별로 정식, 비대기, 성숙기 자 이렇게 정식기는 세포 분열, 세포 수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정식 비대기는 글자가 세포 수도 증가하고 세포 크기도 증가합니다. 비대기는 세포 분열이 끝났고요. 세포 크기만 커지는. 그 다음 성숙기, 세포 성장 정지되고 세포 기능이 통합되는 시기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영양 표시, 세포 구조 기능.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 있는 물질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물질이 세포막을 통과할 때 자 수동수송이라는 수송
방법이 있고 수동의 반대 개념은 능동수송이 되겠죠. 자, 수동수송 패시브 트랜스포트 자연법칙에 따라서 물질이 운반됩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농도가 높은 데서 묽은 데로,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항상 이게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겁니다. 이 인위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확산입니다. 확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자,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한다. 그럼 여기 뭐 용질도 나오고 용매 나오고, 자, 용질, 용매. 물에 설탕이 녹는다든지, 자, 물이 있으면 무조건 물을 용매라고 하자. 용질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걸 용질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근데 그 정의가 거꾸로 될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오일 인 워러, 워러 인 오일, 뭐가 용매고 용질입니까? 설탕이 물에 녹는지 물이 설탕에 녹아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양이 많은 걸 우리가 용매라고 하자.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물을 용매라고 하자. 자, 용매가 용질을 녹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산은 확산인데 단순 확산이 있고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자, 아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자, 단순 확산은 글자 그대로 뭐 도와주는 거 없습니다. 도와주는 거 없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물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세포 바깥쪽에 농도가 높다면은 농도가 낮은 안쪽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확산되어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때요? 진한 잉크가 물속으로 점차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확산입니다.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퍼져나가나? 자연 법칙에 의해서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거꾸로 가는 법은 자연 법칙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용질하고 용매 이거 우리 구분을 해라 그랬고, 물이 들어가면은 물은 무조건 용매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용질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용매 물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도 세포막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단순 확산은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관로 속에 부피 변화가 없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 자, 그 다음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운반체가 도와줍니다. 운반체가 도와주는 경우가, 그냥 확산은 일반 운반체가 없는 경우는 단순 확산이고 운반체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운반체에는 에너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는 필요 없으나 운반체가 확산을 도와주는 확산이 촉진 확산입니다. 촉진 확산. 됐죠? 그 다음 자, 삼투라는 삼투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투압. 자,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매가 이동한다. 앞쪽의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경우고, 아시겠어요? 삼투는 용매가 이동합니다. 용매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관로 속에 부피 변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움직이면서 물이 농도가 높은 물이 농도가 낮은 물로 물이 움직입니다. 용질이 움직이는 거 아니면 용매가 물이 움직입니다. 이해됐죠? 삼투와 확산 구분됐죠? 이거 구분 안 되면 자꾸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김치 담기 위해서 배추 소금물에 배추죽입니다. 절입니다. 그 절인다는 얘기는 배추 속에 물이 소금물로 뽑혀져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뽑혀져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물이 움직였는 경우입니다. 물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압력이 생깁니다. 그게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 물이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움직입니다. 그 얘기는 물의 농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게 물의 물의 액티비티입니다. 물의 활동도 워터 액티비티 계산했죠. 순수한 물의 워터 액티비티가 1이다. 순수한 물의 액티비티가 1이다. 그 다음 설탕물 뭐든지 물에 다른 용질이 녹아들면은 액티비티가 1보다 떨어집니다. 액티비티가 1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배추 속에 순수한 물이 액티비티가 1인데 소금물 속에 소금물의 액티비티는 1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죠? 소금물 농도에 따라서 액티비티 값 계산되잖아. 이론적으로 되잖아. 그래서 배추 속의 물이 소금물로 물이 빠져나옵니다. 탈수가 됩니다. 탈수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삼투 나올 때 뭐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이거 나옵니다. 이거는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수동 수송이 앞쪽에 우리가 설명을 했고, 이제 능동 수송. 자, 반대 개념은 수동 수송이다. 수동 수송에는 확산 삼투 봤었고, 능동 수송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이제 농도를 역행해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수동 수송입니다. 그런데 바닥에 흘러져 있는 물을 높은 데로 올리려고 그러면 펌프를 동원해서 에너지를 가해야만 높은 데로 올릴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능동 에너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능동 그러면 에너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설명을 했습니다. 능동 자, 에너지 필요한 대표적인 것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 ATP 에너지 필요하다. 에너지 필요했습니다. 자, 에너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러분 책의 문제 몇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번 문제가
평균 필요량은 대상 집단의 필요량 분포치의 무성값으로부터 산출한 값이다. 평균값 아니죠. 중앙값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평균값 이렇게 나오면은 중앙값 아니고 평균값을 또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중 대상 집단의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으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해서 정한 값이 뭐냐? 권장 섭취량입니다. 권장 섭취량. 그 다음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부족으로 섭취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기준은 뭐냐? 충분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 다음 7번 한번 봅시다. 7번이 영양 밀도 그랬습니다. 밀도. 자, 밀도는 영양소 함량을 공급 가능 에너지량으로 나누었다. 자, 나누은 값을 우리가 영양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 밀도. 영양 밀도. 그래서 다음 식품 중 영양 밀도가 가장 낮은 식품은 무엇이냐 이렇게 콜라라고 나오네,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점수 가져가세요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 보세요. 생물체 성장 발달 과정이 옳은 것은 정식 비대. 자, 다음 12번 신체 각 조직 성장 상태 중 두뇌의 성장 곡선은 두뇌 성장 곡선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자, 이런 그래프를 주고 답을 묻는 경우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실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이 이 문제 출제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 항목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바꾸더라도 나는 답을 알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7번, 18번. 자, 17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세포 내외의 물질 운반 과정. 자, 운반체를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이거 확산인데 에너지 필요하지 않으니까 수동수송이고, 그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확산이고, 운반체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면은 촉진 확산이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단순 그냥 확산입니다. 그래서 답이 촉진 확산. 그다음 18번 능동 수송에 대한 이에 진행되는 것은 능동의 에너지 필요합니다. 자, 능동 수송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폐포가스 교환, 신장에서 사고체여과 저장에게서의 적혈구 용혈, 소장세포 포도당 수송, 포도당의 적혈구 세포막 이동. 자, 답은요 4번 이 답이고 나머지는 능동수송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능동수송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 능동수송, 수동수송 이 과정입니다. 자, 탄수화물 대사. 자, 문제지는 탄수화물 대사. 여기에 탄수화물 대사. 자,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